Oh my gosh, is it really crying? 안녕하세요. 애플 영상을 다룰 때만 나오는 제시카의 또 다른 인격, 잡시카입니다. 미국 시간으로 아침 10시, 그러니까 한국 시간으로 새벽 2시에 애플의 스페셜 이벤트가 생중계됐죠. 1시 반에 알람을 맞춰놓고 잠옷 차림으로 일어나서 시청을 하고 스크립트를 얼른 쓰고 여러분들과 빨리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 마음에 눈금만 떼고 왔습니다. 사실 오늘은 애플의 10주년작이었던 아이폰 X의 공개 날보다 더 역사적인 날이었던 것 같아요. 그 이유는 첫째, 애플의 새로운 디바이스가 하나도 공개되지 않았고 심지어 공개됐던 신제품들에 대한 언급도 없었어요. 둘째, 앞으로 애플이 나아갈 방향성이 확실해졌고 셋째, 팀 쿡이 울었어요. 오늘은 스티브 잡스의 아이폰 시대가 끝나고 팀 쿡의 새로운 동영상 서비스 시대가 시작된 날이니까요.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애플의 스페셜 이벤트 주인공은 비디오 스트리밍 서비스가 맞았어요. 특히 OTT 시장의 최대 경쟁력인 오리지널 콘텐츠. 이 오리지널 콘텐츠가 담기게 되는 애플 TV 플러스 앱을 포함해서 애플은 여러 가지의 서비스들을 공개를 했는데요. 먼저 애플 뉴스 플러스. 애플은 항상 신뢰할 만한 소스로부터 얻는 퀄리티 저널리즘을 위해 헌신하고 있다라며 뉴스 제공을 강조해 왔어요. 아니, 제조사가 웬 퀄리티 저널리즘 했지만 지난해 3월 애플은 디지털 잡지 구독 서비스인 텍스처를 인수를 했고 이제 애플 뉴스에서는 300개 넘는 각종 분야의 잡지를 볼 수 있게 됐습니다. 스마트폰에서 잡지를 볼 수 있게 된 건 처음이 아니지만 유료 잡지들을 한꺼번에 몰아서 볼 수 있다는 건 매력적일 수 있어요. 종이보다 더 진짜 같은 느낌의 움직이는 라이브 커버도 보여주고요. 여기에 LA 타임스, 월스트리트 저널 등 이런 유력 일간지들을 확대해서 애플은 뉴스 플랫폼까지 확장하고 장악하려고 합니다. 애플 뉴스 플러스의 월 구독료는 예상대로 $9.99. 첫 번째 달은 공짜지만 아쉽게도 이 서비스는 한국에서는 지원이 되지 않죠. 그럼 두 번째, 애플 카드. 골드만삭스 및 마스터카드와 협력한 신용카드 서비스예요. 아이폰에서 사인업만 하면 바로 쓸 수 있고 어디서 어떻게 사용했는지 애플 맵을 통해 위치까지 정확하게 알려줍니다. 애플 카드는 매일 2%의 캐시백 서비스를 제공하고 애플 관련 제품을 사면 3%의 캐시백 서비스를 제공을 합니다. 하지만 이 애플 카드 역시 한국에서는 지원이 안 돼요. 그럼 도대체 한국에서는 뭐가 되냐? 아마 이 서비스가 가장 유력할 듯 싶은데 세 번째, 애플 아케이드. 월 정액 요금을 내고 무제한으로 게임을 할 수 있는 서비스예요. 100가지의 새롭고 독점적인 게임 콘텐츠들이 앱스토어가 아닌 별도로 준비가 되는 건데 아이폰, 아이패드, 아이맥, 그리고 애플 TV 등 이 모든 애플 기기에서 인터넷과 상관없이 플레이 가능합니다. 광고와 추가 비용이 없고 애플 계정을 가족으로 묶으면 최대 6명이 플레이할 수 있습니다. 가을부터 시작하는 이 서비스는 150개국 이상의 지원 예정인데 하지만 제일 중요한 가격이 공개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마지막, 애플 TV 플러스. 기존 애플 TV는 셋톱박스인 하드웨어로 이 기기를 사면 그 안에서 여러 가지의 채널들을 볼 수 있었어요. 애플 TV 플러스 앱에서도 같은 방식으로 채널을 구매를 하거나 월 정액 결제를 하는 건데 다른 점은 오리지널 콘텐츠 무제한 제공이에요. 바로 여기서 애플의 폐쇄적이었던 생태계 울타리가 깨지게 되는데 이제는 삼성, LG, 소니, 비지오 등 스마트 TV에서도 애플 TV를 시청할 수 있게 됩니다. 현재 10개국에서 서비스 중이고 추후 100여 개국에서 출시될 예정이라고 하네요. 애플은 오늘 이 모든 서비스들을 공통적으로 스토리라는 단어 안에 녹여냈어요. 애플이 허세 진짜. 각 서비스를 소개할 때마다 주요 인물들이 나와서 자신들의 이야기를 들려준 건데요. 애플 뉴스를 소개할 때는 기자, 사진작가, 편집장이, 그리고 애플 아케이드를 소개할 때는 게임 개발자가, 또 애플 TV 플러스를 소개할 때는요, 세계적인 스타인 출연자들이 직접 등장을 해서 이 플랫폼을 자신만의 스토리를 담을 수 있는 곳, 이 스토리들만으로 모두가 연결되는 곳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특히 마지막 오프라 윈프리의 소개가 끝나고 팀 쿡이 막 눈물을 닦으면서 나오는데 저는 이미 이 애플이 넷플릭스를 이긴 줄 알았어요. 지난 영상에서 제가 정말 자사의 콘텐츠를 담을 수 있는 그릇들일 뿐인지 이제 애플의 기기들은 콘텐츠를 담는 그릇일 뿐일까요? 하고 영상을 끝냈는데 오늘 스페셜 이벤트를 보고 나니까 애플이 담고자 하는 콘텐츠의 범위가 훨씬 더 넓었고 또 애플의 오리지널 콘텐츠의 화려한 라인업을 보고 나니까 애플이 원래 콘텐츠 플랫폼이었나? 하는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하지만 제가 이 애플의 감성파리에 속아 간과할 뻔한 사실이 있습니다. 오늘 공개된 콘텐츠들은 다 유료라는 점, 예상과는 달리 기존 애플 유저들에게 유리한 혜택은 하나도 없다는 점. 서비스를 이용하고 싶으면 기기를 사고 매달 돈을 내면 되고 기기가 원래 있으면 매달 돈만 내면 됩니다. 애플의 마이웨이는 너무 마이웨이로 돌진하다 보니 가끔 이렇게 자사의 충성 고객들을 못 보고 지나치는 현상이 발생하곤 해요. 뭐?
갤럭시 사전 예약자는 버즈를 줬다고? 제조사에서 이제 스티븐 스필버그와 오프라 윈프리를 등에 업고 콘텐츠 싸움에 뛰어드는 애플이지만 적어도 아이폰을 내세우는 애플이었을 땐 이 사과 로고 하나만 보고 애플을 구매하는 충성 고객들도 있었다는 점 잊으면 안 될 것 같네요. 아, 진짜. 다 했어요. 나 다음 콘텐츠 애플 아니라고 얘기했어야 되는데 사람들이 저 이제 앱 등인 줄로만 안다니까요. Nope.